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 바로 DI 동일입니다. 전통적인 선유 회사가 전기차의 심장을 만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 엄청난 성장 가능성과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까지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실만 만들던 그런 공장에서 갑자기 최첨단 전기차의 심장을 만든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 어울리지 않는 듯한 두 모습 속에 DI 동일의 엄청난 기회와 또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이 DI 동일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은 수십 년간 이 회사를 먹여 살린 익숙한 과거, 바로 섬유 사업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강력한 성장 엔진, 바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은 과거에, 다른 한쪽 발은 미래에 딱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DI 동일, 이 기업이 왜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55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섬유 회사가 어떻게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는지 그 구조부터 살펴보시죠. 자, 2024년 매출 구상을 한번 보세요. 아직 섬유가 50%가 넘네요? 맞습니다. 여전히 전통 사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바로 저기 보이는 34.4% 알루미늄 사업부입니다. 바로 여기가 DI 동일의 미래, 성장 엔진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왜 투자자들이 이 낡아 보이는 섬유 회사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지금부터 DI 동일의 아주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 그 강력한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8.9%. 와, 이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알루미늄 양극박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DI 동일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는 시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엄청난 파도에 올라탄 거죠. 근데 그냥 시장이 좋아서 혜택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국내 시장에서는요, 점유율이 무려 39%. 2위랑 격차도 꽤 크죠? 이건 그냥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압도적인 1위, 바로 리더라는 뜻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시장 지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LG, 삼성, SK,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모두에 공급하고 있죠? 기술력은 이미 검증 끝났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앞으로 대세가 될 LFP 배터리용 기술까지 확보했어요. 여기에 2026년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공장까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잠재력이 엄청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숨겨진 2조 원대 부동산 자산에 주주들한테 잘하겠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매력 포인트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자, 이제 DI 동일에 켜진 경고등, 그 숨겨진 리스크들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리스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가치 함정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숫자가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싶은데 막상 사면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계속 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에선 DI 동일이 바로 이 가치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가장 큰 빨간불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 실적. 아니, 멀쩡히 흑자 잘 내던 회사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섰어요. 이건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죠. 아무리 미래 성장 스토리가 좋아도 당장 돈을 못 벌면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리스크가 하나가 아닙니다.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는 거야 외부 요인이라고 칠 수 있죠.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내부에 있어요. 바로 이 부분, 경영진의 배임 혐의. 이건 회사의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좋은 점들이 다 묻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시장은 이 엄청난 기회와 심각한 리스크 사이에서 DI 동일에 어떤 가격표를 붙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숫자를 통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와 그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지금 어떻게든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 가격대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저 18,500원 라인을 지켜주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겁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좀 더 아래까지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크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결국 치는 두 가지예요. 첫째, 2026년에 신공장이 돌아가면서 실적이 정말로 좋아지는가? 둘째, 골치 아픈 경영진 리스크가 해소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주가의 운명은 저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갈리게 될 겁니다. 경쟁사랑 비교해보면 이 딜레마가 더 확실해집니다. 보세요,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주가는 경쟁사의 3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싸다는 거죠. 하지만 수익성을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훨씬 낮죠. 바로 저 부진한 섬유 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긴 싼데 돈을 잘 못 번다. 이게 지금 DI 동일의 현실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성장 스토리도 봤고 위험 신호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DI 동일은 과연 가치주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피해야 할 가치 함정일까요? 최종 진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 저울을 보세요. 한쪽에는요, 시장 1위라는 엄청난 타이틀과 아무도 무시 못할 저평가 자산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만성적인 수익성 문제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영진 리스크라는 폭탄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자료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현재 진입은 2026년의 회복을 미리 사는 관점에서 매력적이나 경영진 소송 결과 등 단기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한다. 딱 이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의 과실을 따기 위해서 지금의 가시밭길을 잔들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질문인 거죠. 자, 오늘 분석을 통해 DI 동일이라는 기업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난 기회와 명백한 위험, 이 둘 사이에서 최종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저울 위에서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